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인창입니다. 이번 신부전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2021년 ESC 신부전 진료지침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신부전 환자들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환자들을 리퍼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신부전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환자들이 좀 더 복잡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021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신부전 진료 지침 중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내용들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역시나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젝션 프랙션이 40%에서 50%에 해당되는, 이전까지는 하트 페일리어 위드 미드레인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부르던 환자들의 명칭이 마일들리 리듀스드 이젝션 프랙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되겠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이 도입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다이그노스틱 알고리즘, 그리고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러의 트리아지와 리퍼럴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016년 기존 진료 지침에서의 다이그노스틱 알고리즘이고요. 오른쪽은 2021년 버전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많이 바뀌었지만 내용에 큰 차이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신부전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신부전을 시사하는 리스크 팩터가 있고, 신부전에 부합하는 심텀이나 사인이 있고, 심전도에서 특징적인 소견이 발견됐을 때는 신부전을 감별하기 위해서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을 측정하라는 것이 이전 진료 지침과 2021년 진료 지침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 진료 지침에서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컷오프 밸류보다 낮은 경우에는 굳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강한 어조의 문구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의 어떤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러를 룰아웃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트 페일러 이외의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포지티브 프레딕티브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료 지침에서 하트 페일러가 강하게 의심된다면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정상이더라도 에코를 하라, 이렇게 권고한 주된 근거는 바로 오베시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전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신부전으로 입원해서 검사를 하는 환자들 중에 BMI가 높은 환자들은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낮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BMI 레벨과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어큐트 하트 페일러와 크로닉 하트 페일러, 그리고 헤프레프와 헤프페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고요. 오베시티 이외에도 저희가 신부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낮은 경우로는 플래시 풀모널 이데마, 즉 일시적으로만 콘제스천이 생기는 환자들에서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요. 라이트 사이드 하트 페일러 또는 엔드 스테이지 하트 페일러의 어드밴스드 디컴펜세이션 상태에서는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심장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레널 디스펑션, 리버 디스펑션, 이외에도 스트로크나 COPD, 인펙션이 심한 경우 아네미아, 이런 다양한 상태에서는 신부전이 아니더라도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이번 진료 지침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로 이제 신부전을 감별하고 신부전이 아니더라도 높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진료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추가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좌측은 신부전이 아닌 환자에서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오르는 그런 주된 요인들을 정리한 그래프, 오른쪽은 신부전 환자에서의 주된 요인들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상관없이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높은 환자들은 모탈리티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트리우레틱 펩타이드 레벨이 높은 환자들을 봤을 때 신부전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T-proBNP나 BNP 레벨이 높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환자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진료 지침에서 또 개정된 중요한 특징으로서 하트 페일러의 에티올로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16년 진료 지침에서도 이미 방대한 양의 테이블로 아주 복잡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2021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각각의 하트 페일러 에티올로지의 환자들이 어떤 상태로 병원에 오게 되는지, 즉 모드 오브 프레젠테이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서 어떤 검사가 중요한지 스페시픽 인베스티게이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이퍼텐션이 동반된 페프 환자에서 24시간 혈압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디오마이오패티 환자에서 카디악 MR이나 쥔 테스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밀로이도시스 환자에서 필요한 검사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사이코도시스 환자에서는 펫스캔이나 카디악 MR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헤모크로마토시스나 파브리 디지즈 같은 아주 드물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질환에서 필요한 검사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한 그런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진료 지침에서 추가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의 트리아지와 레퍼럴 부분 들 수 있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란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상이 심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4개의 크라이테리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니아 펑셔널 클래스 3나 4의 심한 증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카디악 디스펑션의 뚜렷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콘제스천이 심해서 하이도즈의 IV 다이ure틱스를 사용해야 되고, 엑서사이즈 커패시티가 심하게 제한된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들을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라고 부릅니다.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은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로 환자를 리퍼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환자들을 리퍼해야 되는지를 진료 지침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하나씩 살펴보시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증상이 심하고 혈압이 저하되는 환자들, 엑서사이즈 커패시티가 저하된 환자들, 혈액 검사에서 레날 펑션이 문제가 있거나 일렉트로 임밸런스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미징 스터디에서 카디악 디스펑션이 뚜렷하게 확인된 이런 환자들은 이제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접할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이어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주 공격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서는 팔리아티브 케어, 즉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고 적절한 QOL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디바이스 테라피를 시도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고 호전되지 않는 아주 리프렉토리한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에서는 엘바드로 대표되는 메카니컬 서큘레터리 서포트를 고려하거나 혹은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까지 고려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서 이런 복잡한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가?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I need help라는 약자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I에 해당되는 것은 아이노트로픽스, 즉 아이노트로픽스를 계속 써야 하는 환자들, N은 니아 펑셔널 클래스가 높은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는 환자들을 의미하고요. 니드의 E는 엔드 오건 데미지, 즉 레날 디스펑션과 리버 디스펑션이 점차 악화되는 환자들, 두 번째 E는 이젝션 프랙션이 심하게 저하되는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니드의 D는 디피브릴레이터 샥을 의미하고요. 헬프의 H는 반복적으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필요한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E는 이제 이데마, 콘제스천이 심해서 고용량의 이뇨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L은 로우 BP를 의미하고, P는 프로그노스틱 메디케이션, 즉 심부전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약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증량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 need help에 해당되는 환자들을 접할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환자들을 선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환자를 적절한 시점에 너무 늦지 않게 적절한 기관으로 리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를 성공적으로 받고 환자가 안정된 뒤에는 환자가 다시 연고지로 복귀해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밀접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네트워크, 즉 여러 계층의 의료기관들의 아주 복잡하지만 잘 연계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1차 기관과 2차 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또는 I need help에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전문 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했다가 다시 환자가 복귀할 때도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심부전 환자들을 전반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는 점, 이번 진료 지침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심부전의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의 관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심부전 환자들을 관리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